요즘 원달러 환율 때문에 머리 아프셨던 분들 정말 많으시죠? 대체 원화 가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환율 퍼즐, 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공을 우리가 한번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정신없이 오르내리는 환율 시장을 보면 혼란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오늘 그 변동의 핵심이 뭔지 제가 속 시원하게 짚어드릴게요. 지금 보세요. 2025년 3월 기준으로 환율이 무려 1,450원 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불과 1년 전보다 10% 이상이나 뛴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원화 가치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튼튼하거든요. 근데요, 거기까지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아닐 거다.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환율 롤러코스터.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부터 한번 보시죠. 지금 당장 1,450원, 이거 정말 부담스러운 숫자 맞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대부분 전문가들은 앞으로 원화 가치가 점차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지금은 이렇게 힘든데 미래는 밝다니? 바로 이 지점, 이 괴리를 우리가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거대한 환율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은 대체 뭘까요? 네 가지 핵심 동인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네 가지가 바로 환율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입니다. 첫째, 경제의 심장 박동과 같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둘째, 우리나라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무역과 경상수지. 셋째,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 그 온도를 보여주는 자본 흐름과 심리. 그리고 마지막,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변수죠. 정책과 외부 충격. 자,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이건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돈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나라의 돈은 당연히 인기가 많아지겠죠? 통화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가. 물가가 너무 오르면 돈의 가치가, 그러니까 구매력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 항상 세트로 봐야 합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이것도 쉽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를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출로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게 월급이고 수입으로 해외의 물건값을 지불하는 게 지출이죠. 월급이 지출보다 많으면 당연히 통장에 돈이 쌓이겠죠. 이게 바로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이 흑자가 꾸준히 쌓이면 원화의 힘, 그 펀더멘탈이 아주 튼튼해지는 겁니다. 결국 경제는 심리 싸움입니다. 특히 환율은 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뭔가 불안한 일이 터졌다, 위기가 왔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위험한 건 팔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산으로 도망가겠죠. 그게 바로 뭐다? 네,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이런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갑자기 퍼지면 단기적으로 환율이 확 튀어오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이 와일드 카드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죠. 정부가 갑자기 시장에 개입한다거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는 경우요. 이건 아무리 잘 짜놓은 시나리오라도 한순간에 다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말 그대로 조커 같은 카드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움직이는 힘들을 알아봤으니 이제 이걸 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그 방법을 한번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전문가들이 쓰는 비밀 도구 상자를 살짝 한번 열어보죠. 구매력 평가, 영어로는 PPP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환율의 아주 장기적인 중심축 같은 개념입니다. 이론은 간단해요. 똑같은 물건이면 이론적으로는 어느 나라에서 사던 가격이 같아져야 한다는 거죠. 환율이 결국 그 수준으로 맞춰질 거라는 믿음입니다. 이 어렵게 들리는 구매력 평가 이론을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 빅맥 지수입니다. 다들 아시죠? 전 세계 맥도날드에서 파는 빅맥 가격을 달러로 싹 바꿔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 빅맥이 미국 빅맥보다 훨씬 싸다? 그럼 이건 지금 원화가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구나. 장기적으로는 원화 가치가 오를 공간이 있겠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물론 전문가들이 햄버거만 보고 미래를 점치진 않겠죠. 실제로는 훨씬 더 정교한 모델들을 씁니다. 예를 들어 경제 펀더멘털을 싹 다 집어넣어서 적정 환율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BER 같은 모델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컴퓨터로 수만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엔 환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위험 범위를 측정하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같은 기법들도 사용됩니다. 자, 이제 정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3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점차 안정을 되찾으면서 원화가 자기 본래의 가치를 찾아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2030년 정도까지 보면 달러당 1250원에서 1300원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강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미래가 꼭 이 길로만 가는 건 아니겠죠. 다른 가능성도 항상 열어둬야 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이 커진다. 이러면 환율이 1,500원, 심지어 1,600원대까지 치솟는 강달러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바로 우리 지갑에 영향을 주죠. 수입 물가가 확 오를 테니까요. 자,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이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내리고 우리나라 수출이 갑자기 엄청 잘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원화가 아주 강해져서 1,100원대까지 내려가는 강원화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 3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 삶과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 전략적인 로드맵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핵심 원칙은 딱 4가지입니다. 첫째, 제발 한쪽에 올인하지 마세요. 분산과 유연성이 생명입니다. 둘째, 시장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데이터를 계속 보면서 우리 전략도 계속 수정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위험을 피하는데도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과 실제 리스크를 잘 따져봐야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결국 남의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 자신만의 분석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한 최종 전략 로드맵은 바로 이 4단계입니다. 1단계, 지금 시장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 힘들을 먼저 이해하세요. 2단계,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원화가 강세로 갈 거라는 큰 방향성을 분석하고 중심을 잡으세요. 3단계, 하지만 단계적으로는 1,500원을 넘는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 모든 걸 바탕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유연하게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이 4단계를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게 바로 이 거친 환율의 바다를 항해하는 가장 확실한 나침판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원달러 환율이라는 정말 거대한 바다를 함께 여행해봤습니다. 핵심은 생각보다 명확해요. 장기적으로 밀려오는 큰 파도의 방향은 이때, 언제 닥칠지 모르는 단기적인 풍랑에 대비하는 유연함을 갖추는 것. 이제 질문은 여러분께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는 앞으로 다가올 폭풍우를 견디고 또 순풍을 탈 준비가 과연 되어 있으신가요?